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사과 재배 가장 중요한 세포 분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분열기라 하면은 이제 만개 후 이제 45일간입니다. 그러니까 만개라 하면 이제 한 80% 정도 꽃이 완전히 이제 폈을 때 만개라고 합니다. 그냥 80% 폈을 때 만개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래기입니다. 홍래기. 여기는 이제 강원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홍래기 또 후지는 이제 출력입니다. 후지는 아직도 붉은 그 빛이 안 보이고 봉오리만 이렇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강원도 이제 567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이제 필 거죠. 좀 이따 홍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수정이 되면서부터 이제 거기서 세포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포 분열되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물입니다. 수분 관리입니다. 수분을 이제 물을 어떻게 주는가, 토양에 따라 틀리죠. 사질토도 있고 양질토도 있고 여러 가지 토양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을 쥐어 봤을 때 이렇게 죽히면, 흙이 죽히면 뭐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푹 주는 게 좋습니다. 푹 주고 나서 흙을 쥐어 봤을 때 안 죽히면은 뭐 이렇게 퍼서 나가면은 물이 좀 부족한 게고, 푹 줬을 때는 안에 거 파서 들였을 때 죽힌다 그러면 이제 한 5일 있다가 다시 또 그렇게 주면 됩니다. 수분 관리가 사과 키우는 데 있어서 80% 타제예요. 그러니까 물을 토양에 자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봉오리가 나오잖아요. 봉오리 홍리기가 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개화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때는 이제 또 꽃이 피어지는 그 시기에 요소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분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개화기라든가 아니면 뭐 처음에 봉오리가 나올 때 어, 그 시점, 또 과일이 맺혀지는 시점, 요런 시점에서 그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양분 공급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보면은 이제 그 요소 수세가 센 데 있잖아요. 센 데는 사실 그 물만 충분히 줘도 돼요. 그런 수세가 너무 세다 그러면 황산가리를 4월서부터 7월까지 한 뭐 이렇게 주면은 나무가 세력이 그렇게 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세가 어느 정도 되고 작년에 사과를 많이 달았다 이러면 요소로 연면 시비를 하든지 토양에 주든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 시점에 봉우리가 나오는 요 시점에 요소하고 풍산을 예를 들어서 뭐 토양에 줬고 지난번에 또 뭐 한번 줬다 이렇게 이런 분들은 그 양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 풍산을 너무 많이 주면, 풍산은 뭡니까? 과일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해요. 과일이 커지는 역할. 그러니까 과일 크게 역할하는 그 양분들이 그 통로로 이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통로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양분들이 잘 윙윙 잘 다니게끔 해주기 때문에 과일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주면 과일이 갈변될 수가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나무 키우는 것이 항상 머리에, 지난번에 비료에서 붕수가 들어 있었고, 또 미량요소 준다면 또 미량요소에도 붕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봉우리 나올 때 미량요소를 또 붕수를 쳤으면 또 준 거예요. 근데 3번 친 거죠. 3번 친 거고, 또 작년에 뭐 수학 후에 또 칠 때도 붕수가 들은 걸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것도 전 4번 치는 겁니다. 그럼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치면 또 섭섭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쳐야 되는데 안 치면 또 섭섭하니까 양을 줄여서 치면 됩니다. 요소도 마찬가지로 적게 뭐 1kg씩 이렇게 넣어서 1.5kg, 1kg 이렇게 넣습니다. 요 생육 초기에는 적게 넣죠. 그래 넣게 넣는데, 그렇다면 또 이번에도 요소는 이제 많이 넣어도 수세만 세지죠. 꽃눈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양분 공급이 충분히 그래 준다 하더라도 음, 그 연면 시비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붕소를 지난번에 500g 줬으면 이번에는 250g 적게 주는 거죠. 안 주면 또 서운하니까. 그래 항상 그 양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줬고 이번에 줬고 이번에 줬다 이러면 너무 많이 주면은 문제가 생겨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은 이제 칼슘과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도 이 꽃이 아니고 잎의 광합성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잎이 아주 푸르게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요소도 그렇지만 마그네슘도 같은 역할입니다.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칼슘이 흡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칼슘을 못 흡수를 하게 되면은 고두병, 뭐 열과 뭐 이런 거 나잖아요. 고두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주는 양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그네슘 보통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주고, 잎이 나왔을 때 한번 주고, 6월 달에 한번 주고, 그러면 끝이죠. 그러면 끝인데, 그러나 이제 또 주고 또 한 번 더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양분 이항기 때 이제 마그네슘을 이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요거 지금 줘도 되고, 그런 시점이 있어요. 풍소는 가장 좋은 시점이 이제 이렇게 빨간 봉오리가 나왔을 때, 어, 홍래기 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서부터 풍소가 먹기 흡수가 되면은 과일 꽃이 피고 나서 세포 분열 시기에 굉장히 그 모든 양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서 과일이 커지는 거. 풍소도 과일이 커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소도 역시 잘 자라니까 커지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소도 주고 붕소도 주고, 마그네슘은 이제 뭐 과일을 달게 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광합술 작용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과일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잎을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분 이항기 시점에서는 6월부터는 뿌리에 있던 양분을 다 먹었으니까 양분을 이양합니다. 그러니까 다 먹었으니까 안 먹고 잎에서 만든 양분으로 사과들이 살아가겠다. 그 이양 시기가 그때 이제 마그네슘을 이제 쳐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 가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과일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소도 그렇죠. 붕소도 과일 커지는 데 역할을 합니다. 뭐 마그네슘은 이제 뭐 달게 하고 잎을 푸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수분을 하잖아요. 인공수분도 매우 중요한 거죠. 정과를 만드는 거죠. 정과를 만든다는 것은 과일이 크게 하는 거예요. 대과를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죠. 과일이 삐딱 사과 제한시키고 과일이 커지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과하는 게 좋은데, 적화, 적과 이렇게 나가죠. 가장 사과한테 좋은 것은 정례 작업입니다. 정례. 적아 작업하는데, 적아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잘못 뛰면 이 잎이 안 나와요. 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떼버리는데 잎이 안 나올 수 있어서, 정화는 내가 볼 때는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정례 작업이 가장 좋아요. 따기도 조금 편리하고, 꽃이 폈을 때 더 따기 힘들잖아요. 이 정례 때 사람들을 좀 확 해서 확 일장 떠놓으면은, 뜯어 놓으면은, 사투리다 뜯어 놓으면은, 그래 되면은 사과가 굵어지는 겁니다. 뿌리에 있던 양분들이 각각에 달려 있는 과일로 갈라고, 꽃으로 갈라고 할 때, 다른 것을 떼놓으면 그걸로 갈 것이 지금 남아 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과일이 이 시기에 커집니다. 이 시기에 세포 분열 시기잖아요. 세포 분열 시기에 과일 커지게 만드는 것이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물 주고 요소 주고 붕산 주고, 그 다음에 이 정례 작업을 제일 뭐 우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화, 그 다음에 어쩌면 적과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정례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월 달 말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도장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장지가 나오는 시점, 과일이 만들어지면서 도장지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 상부로 올라가는 이 도장지 자체는 그냥 무조건 먼저 이렇게 아주 끊어주는 거예요. 뭐 끊어져 갖고, 도장지는 뭡니까? 양분을 흡수를 빨리 해서 야들 빨리 커요. 빨리 크니까. 물론 상부로 이렇게 올라서 있기 때문에 빨리 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긴 하지만은, 다른 결과지들이 좀 있으면은 무조건 그 이전에 제쳐버리는 거예요. 제쳐버려 가지고 일로 갈 영양분들이 과일로 가게 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으면 도장지가 있으면 햇볕이 막아주게 되면은, 예, 햇빛이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햇빛이 제대로 들어가야만이 5월 달에 내년도 꽃눈이 만들어질 때 꽃눈이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말씀드린 수분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붕소, 요소, 또 정례 작업,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인공 수분을 아까 얘기했는데, 인공 수분 하는 그 시기 방법을 참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꽃가루를 가져오잖아요. 냉동시켰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보통 꽃가루를 가져와서 10시, 오늘 가져오면 10시에 한 3일 전에 가져오시면 돼요. 3일 전에.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데가 냉동실에 보관할 겁니다. 그러면 3일 전에 가서 가져와서 냉동실에 놔뒀다가 10시에 냉장실로 내려오는 겁니다. 냉장실에서 24시간 정도 보관이 되고 나서 다시 그러면 이제 24시간은 다시 밤 10시 돼요. 10시. 10시에 꺼내서 이 그늘진 공간 아니면은 이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작은 용기에다 꽃가루를 넣고 그 밑에다가 화장지 같은 거는 물을 좀 뿌려 놓고 그리고 큰 용기 속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 수분이 어느 정도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이 꽃가루를 좀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힘을 갖겠죠.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그래 밤 10시에 그렇게 해 놓으면 아침 10시면은 12시간이잖아요. 그래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해야 돼요. 낮 시간에. 우리가 석회 보레덱 치는 것도 10시에서 3시까지 칩니다. 이 꽃가루 묻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슬이 있을 때는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슬이 없어지려면 이제 10시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10시부터 해서 3시. 또 이게 묻어서 수정이 되는 과정에 또 습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시기가 이제 3시까지입니다. 3시 이후에는 자동 자기들이 이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수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를 이제 생각하셔 가지고 3일 전에 가져와야 돼요. 농약을 관리하는 데서는 가장 농민들이 편하게 계약한 거는 다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편리를 최대한 봐주고 이런 그 약에 관련된 것은 약사들이 아주 충분하게 스스로 좀 많이 알아서 교육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광에는 4월, 5월에 이제 부활합니다. 꽃눈에 있잖아요. 꽃눈이 있거나 이런 지적 부분 요런 데 있잖아요. 사광에는. 그게 사광에는 햇볕을 좋아하기 때문에 밑으로 안 가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런데 꽃눈이 안 있어요. 햇볕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야들이 4월, 5월에 야들이 부활하는 거야. 벌레로 되는 거야, 벌레. 벌레로 되는데 약충, 아주 유충이라 그래요. 아주 작으면서도 우리는 다 움직이는 거예요. 흡집하고 뭐 이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 좀 지나면 야들이 성충이 돼. 커는 게 돼요. 그래, 크는 게 되는데 요것은 사과응애는 4월, 5월에 땅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밑에 있는 게 아니래요. 해별 좋아하는 게 위에 있는 거예요. 4월, 5월에 부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박이 응애 중에 두 가지를 가지로 우리가 약재를 많이 하시는데 전박이 응애가 있어요. 전박이 응애는 햇빛을 싫어합니다.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나무 저런 좁히 안쪽으로 햇빛이 안 보이는 쪽으로 다 했어요. 그 전박이 응애는 암놈입니다. 암놈이 겨울나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고 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 밑으로 햇빛이 싫어하니까 거기에 있다 3월 달에 날씨가 좀 하면은 이제 슬슬 걷어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있을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싫어하니까 우로는 안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들이. 나무에 있던 것은 밑으로 내려오고 또 이파리 있던 것은 거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풀인 데서 이제 서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들이 서식을 하다가 5월이나 6월 달 되면은 그 잡초에서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나무 안에도 그늘이 있으니까 나무 속으로 가는 거예요. 햇빛을 싫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들이. 그래서 우리는 딱 안쪽에서 이렇게 잎을 제일 먼저 나온 거 과총엽을 딱 떼서 이렇게 보면은 아래 있습니다. 응애가 있어요.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 시점을 잘 알아야 된다. 야들은 이제 그러니까 사과 응애는 4월, 5월에 알에서 깨어나니까 새끼벌레, 약충, 유충이라고 하는데 약충에 필요한 약재를 쳐무대요. 잘 모르죠. 이 약들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에는 또 이 벌레, 전박이 응애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우리가 알만 깨어지 못하게, 부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기계유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박이 응애는 알이 아니잖아요. 여기 땅에 있고 막 이거는. 그러니까 그건 기계유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응애 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알만 없어지는 게 있어요. 알만 부활을 못하게 하는 게 기계유제도 있고, 그건 이제 겨울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줌이라고 약서예요. 그 알하고 약충,
알하고 약충이 이렇게 뭐 죽거나 발작을 뭐 이렇게 해서 죽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뭐 알, 약충, 성충 이 모두 다 죽게끔 만들어진 약들이 인제 마이케티나나 기네마이트, 노블레스 이런 약재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성충만 죽는 페르팔은 이제 성충만 죽죠. 성충만 죽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여기에 이파리 땅에 있던 점박이 응애들은 잡을 때 여기서 이리로 나무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초제하고 그 페르팔하고 같이 혼용해서 치면은 아마 다 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위에는 이제 어 약충도 죽고 성충도 죽고 알이 혹시 있으면은 알은 4-5 월 달에는 알은 안 깠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야들은 1 년에 8 세대 내지 10 세대를 가는 거예요.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갈수록 야들은 10일 차에 10 일이나 12 일이 경과하면 또 새끼를 낳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알을 낳죠, 알을. 그다음에 그 또 온도가 인제 별로 낮다 이게. 낮으면 15일 또는 20일 정도 시간이 걸려서 부활하고 아기를 새끼를 낳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러한 고러한 시점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약제를 하실 때 응애약은 그 작용 기작이라고 해서 요즘에 사과 찍었는데 앞에 있는 숫자가 이제 작용점입니다. 작용 기작. 그래서 죽는 방법, 그 기점이에요. 작용하는 좀.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특히 이거 같은 약재를 치면은 작용 기작이 같은 걸 치면은 내성이 생겨서 벌레가 이제 해충들이 죽지 않습니다. 응애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물 산도를 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6.3에서 6.8 정도로 저 같은 사과 식초를 가지고 이렇게 한두 컵 넣어 가지고 하면은 그게 6.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응애하고 이렇게 응애약하고 혼용해서 살포를 하면은 사과 재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 세포 분열기 때 그 시점에서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세포 분열기를 하면 이제 꽃이 만개 후 45 일입니다. 그 45일 동안에 하는 거. 또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시기에 요런 것을 하고도 또 과일이 큰 것을 이제 원하실 때 약재가 있죠, 약재. 약재는 이제 지포라고 있어요. 지포. 포미나가 있는데, 포미나는 과일이 이제 그 홍로 같은 경우에 앞이 축 튀어나오면서 커져요. 그래서 그 제양보다 적게 살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온에 이제 꽃이 잘 피고 수정이 잘 되는 가온에 이제 그 포미날 삭제를 그 약재를 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약재에 대한 것은 가온주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꽃이 만개 후에 하면은 효과는 좀 적더라도 정형과를 이제 유지할 수 있어요. 정형과 과일 있고, 또 후지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 크는 속도가 틀립니다. 이 홍로는 계속 쭉 이렇게 커가는 것이고, 후지는 이 단계에서 있다가 그대로 머물다가 이렇게 커지고 또 이렇게 머물다가 커지기 때문에 효과 면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효과에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또 정형과가는 과일이 굵은 것보다는 이제 삐딱 사과가 이제 적다. 그래서 포미나는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포미나. 다른 약재 이런 것은 책에 이렇게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마이스터 대학 다닐 때 보면은 포미나만큼은 과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잘 쳐야 되고 칠 수 있는 가온이 별도로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두서없이 또 얘기한 것 같아요. 두서없이.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지금은 이제 그냥 부분마다 이제 저희 이제 머릿속에 좀 넣으면서 공부하면서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체계를 좀 그 구독자를 위해서 구독자들이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를 위해서 좀 아주 좀 잘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만들려면은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진 이런 것들도 아주 좀 잘 찍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구독해 주시면은 이 부분에서 한두 가지만 오늘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응애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아들은 뭐 4월 5월에 부활한다더라. 아니면 뭐 5, 6월 달에 전박영에는 나무로 올라간다더라. 그건 전박영에는 햇빛을 싫어하니까 항상 밑에 또는 나무 껍질 속에 아니면 나무 안쪽에 수간부 쪽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있어도 사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사과는 여기에 지금 응애 얘기한 것은 과일을 이게 이거 잎을 흡집하잖아요. 흡집하면 여기서 과일 단맛도 다 빨아먹지만 못 만들지만은 과일 크는 것까지도 관여하잖아요. 잎이 좋아야만이 과일도 커져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은 과일이 커지는 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응애도 없어야지 과일이 커진다. 물론 여기 또 방제가 나오죠. 방제, 뭐 카디스랑 요 시점에서 카디스 치고 이런 약제, 살균제 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방제력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오늘 토요일 때문에 오늘은 좀 쉬려고 합니다. 쉬고, 저는 아직 뭐 종료할 시점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고지대도 보고 북부권이기 때문에 강원도 다 보니까 아직도 안 됐습니다. 5일부터 정리 작업을 이제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